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음사전이라는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정음사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훈민정음의 정음을 정음이라는 글에서 사전을 만들어서 정음사전이다 이렇게 서명을 붙였습니다. 이 정음사전은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말 사전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라고 물어보면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어 사전이 아마 처음 사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이제 문세영 씨가 만든 이제 조선어 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한글학에서 만든 우리말 사전이 있죠. 근데 그럼 그 이전에 우리말 사전이 없느냐? 그럼 우리말 사전이 이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에 그럼 우리말 사전이 없었을까? 저는 찾다가 최세전이가 쓴 훈몽자해를 봤습니다. 근데 훈몽자해는 이제 그대로 보면 이제 서거를 앞에 놓고 훈을 다는 것으로 이제 사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사전이냐? 백과사전이에요. 다양한 것을 다 그 속에 넣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훈이라고 하는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내놓고 서거를, 한자라는 건 서거를 뒤에 넣어놓으면 그게 바로 우리말 사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말 사전이 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제 강의자전이나 여기는 이제 용예로 돼 있습니다. 뭐 하늘천 하면 하늘천이라고 쓰지 않고 천지의 천, 천자의 천 이렇게 해가지고 용예로 쓰는데, 한화사전에라는 우리나라 옥편, 큰 옥편에 보면은 훈이 있습니다. 그 훈이 강의자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말 사전에는 이제 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훈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을 찾아가 보니까 훈몽자해라는 책에서 서거를 설명하는 훈이 있어요. 그 훈을 앞으로 놓고 서거를, 한자라는 서거를 뒤에 놓으면은 우리말 사전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훈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강의 훈을 가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의 훈을 가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강도 가람이고 호수도 가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강을, 호수를 가람이라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어른들이 가람이라고 했으니까, 옛말에 가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람이라고 한다는데, 그 가람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선 물방울에
깜깜이 뭐 강만 있고 호수만 있는 게 아니라 내도 물방울 합이거든요. 근데 천은 훈이 내입니다. 그 물방울에 저 물방울 남자에 더할 가짜를 가람아 쓰지 않고 천은 내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래사의 훈이 몰애입니다. 그럼 모래를 어떻게 해서 모래라는 훈을 달았을까? 그것도 지금까지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게 분명히 우리가 뭐 가람이나 내나 모래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왜 쓰게 됐을까 하는 의문을 제가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람이란 말은 이 가람이란 말을 찾게 된 것이 어떻게 찾았냐면요. 각 옥편에 그러니까 옥편에 보면은 뒤에 한글 자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단음으로 이렇게 서글에다가 단음으로 달아놨어요. 근데 그게 그 한글 자해다 또는 뭐 색인이다 각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로 돼 있는데 일단 뒤에 보면은 한글을 쭉 해놓고 한글에 그 같은 감은 가에 대한 여러 가지 쓴 용례를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가짜하고 남자를 봤습니다. 그 남자를 보니까 물방울 남자가 물에 대한 거는 있어요. 그리고 가짜에서는 더할 가짜라니까 더할 가짜 물방울 남자를 합하니까 가람이란 말이에요. 예, 성립되더라고. 물방울의 합이구나. 그 내는 이게 내를 지금 이제 금방 옥편에서 기느러질 내자가 있는데 기느러질 내자가 이제 수근거리에다 안에자 썼는데 기느러진다는 말. 왜냐면 깃발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기가 축 늘어져 있어요. 그 기느러질 내자를 훈으로 한 내천자가 있거든요. 물은 이렇게 그냥 늘어지듯이 기가 늘어지듯이 흐르는 거 그걸 내라고 하는구나. 그 모래는 이제 몰애입니다. 모래가 아니라 몰애예요. 그 모래는 뭐 무슨 뜻이냐면 무들 못자 물가에 자 물가에 이제 말하자면 이 모래가 많이 있거든요. 그 모래가 이렇게 뭐 묻히게 만드는 그래서 몰애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모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찾게 된 것은 우연이면 우연이라고 할까요? 역사를 하면서 찾게 된 건데 제가 우리는 백제 수도를 웅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웅진에는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웅진을 웅지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에서는 웅주를 분주로 고쳤다는 걸 있어도 공주로 고쳤다는 건 없어요. 분주로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사 중에서 이제 북사에 보면은 백제의 수도를 고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마성을 전 처음에 고마성 그러니까 고마성을 찾으려고 해봐도 그건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고마성이 고마가 훈이다 라고 하니까 웅이 훈이, 우리는 곰웅 그랬는데 고마훈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럼 웅진을 지금 우리는 공주를 웅진이라고 그러는데, 웅진은요 구당서와 삼국사에서 웅진에 대한 걸 웅진을 어떻게 찾느냐. 웅진의 동쪽에는요 지라성, 윤성, 대산, 사정성 등이 있어야 그 서쪽에 웅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백제가 패망한 곳을 충청도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삼국유사로 쓴 이련이 웅주를 공주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국사에서는 웅주는 분주라고 되어 있지 공주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웅진을 우리가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웅진은 구당서와 삼국사에서 웅진의 동쪽에는 지라선, 윤선, 대산, 사정성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공주 동쪽에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이 우선 없고, 그리고 그런 지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련이 사바를 설명할 때 최치원이 말한 걸 인용을 했습니다. 최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동해지 밖에는 삼안인데 마한, 변한, 진안이요. 마한은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안은 신라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한은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안은 신라가 됐다는 걸 인용을 했는데,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걸 인용 안 했습니다. 이련이 인용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5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엔제도를 흔들었다. 그래서 장안국가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황해 동쪽에 있는 걸로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그 글에서는 분명히 유엔제는 5월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련이 이건 꿈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걸 묻어버리고 이 얘기를 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상세사 시중장에 대한 거를 연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백제 웅진을 찾으려면은 그 기록을 유엔제로 5월과 조선팔도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노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제나라 노나라가 있던 그 지역에다가 웅진에 대한 기록을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우선 대산이 바로 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라성과 윤성과 사정성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 태산 서쪽에는요 황산이 있습니다. 황산은 계백장군이 죽고 관창이 죽은
곳으로 나오는 전사한 곳으로 나오는 지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황산어 동쪽에 지라성도 있고 우선 사정성도 있고 윤성도 있어야 됩니다. 뭐 대사는 그러니까 그 지라성이 뭐냐? 지라성을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말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라가 뭐지? 예, 지라비요. 비장을 지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라비인데 지라비를 황산 동쪽에서 비와 같은 걸 찾으면 이제 황산은 바로 동쪽에는 태산 사이에는 비자가 있는데 그건 바로 동쪽이니까 태산 사이에 황산이 있으니까 그건 살찔 비자예요. 그런데 황산 동남쪽에 비자가 태산 남쪽에 비음을 가진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라성이 아니냐. 자, 지라성은 그 비자를 그 태산 남쪽에 있는 비를 본다고 하면 사정성은 어디냐? 사정성은 우선 황산의 동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혹시 어떤 성이 길까? 그래서 사정성은 뭐라고 바꿨을까? 그 사정은 우리가 이제 사정한다는 말을 청자를 씁니다. 청자를 사정을 청자를 쓰는데 그럼 청과 같은 음을 가진 도시가 있느냐? 청성이 있고 청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웅진동 쪽에 있는 윤성은 뭐냐? 윤성 찾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윤성은요, 삼국사에 보면 두랄윤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량을 찾고 윤성을 찾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삼국사에서요, 윤성의 그 옛날 그 이름은 뭐냐면 열기라고 그랬답니다. 그 열기가 뭘까? 열기가 뭘까? 열기라는 말은 문을 여는 것도 열기잖아요. 문 열기. 근데 하루를 여는 것은 조예요. 아침 조가 열기입니다. 열기. 그래 보니까 제가 이제 두량과 열기를 같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일까. 그래서 보니까 태산 동쪽에 양성이 있습니다. 그 두량이나 양성이나 둘을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양성 남쪽에 일조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일조가 뭐냐면 태양이 뜨는 곳을 일조라. 우리는 이제 정동진 그런데 거기는 해가 뜨는 것을 일조라고. 그러면 일조가 윤성일 것이다. 근데 바로 그 북쪽에 양성이 있기 때문에 두랄윤성, 그게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자
현재 1조, 청성이 지금 태산 동북 쪽에 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 남쪽에 비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산은 이제 대산이 태산이니까 태산 서쪽에 황산 사이에 웅진이 있지 않을까. 그럼 웅진은 그냥 웅진이라고 놔뒀으면 는데 웅진이라고 안 놔뒀거든요. 근데 지금 지명이 뭐냐? 지금 지명이 비성입니다. 살찔비자 비성입니다. 그럼 살찔비자는 어떻게 쓰게 됐을까? 우리는 곰웅자만 지금까지 생각을 했지 곰비자가 있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곰비의 음이 살찔비의 비와 음이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비성에는 마성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고마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비성어 주변에는 서쪽으로는 황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대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평원이 있습니다. 당나라 군사를 막아내는 평원, 남쪽으로는 백마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동명이 있습니다. 동명은 당나라가 백제 땅에 둔 오도독부 중에 하나 동명이 있고, 자 웅진은 바로 황산과 태산 사이에 웅진이, 그럼 웅진, 동명 두 개의 지명이 당나라가 백제 땅에 둔 오도독부 중에 두 개잖아요. 근데 더 남쪽으로 오면 덕안이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는 고마라는 말을 안 쓰고 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곰, 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훈을 곰이라고 하는데 그걸 고마라고 훈을 남겨놨다는 것은 그 유인제로 5월 속에서도 썼다는 얘기거든요. 훈을 고마라고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곰이라고 하는 것이 곰은 그러면 그 곰이라는 거 어떻게 곰이라고 했겠느냐? 곰을 곰이라고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곰이. 이 생략을 하고 올리면 곰이 되죠. 근데 고자에는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서 잡을 꽃자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왜 이 말을 쓸 수 있냐? 제가 찾았느냐고 하면요. 곰이요. 그 발가락을 하나 탁 개미굴에다 쿡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훑어먹는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 개미를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에 넣으면 손가락에 개미가 묻으면 그걸 빨아먹더라고요. 그 손가락 구멍에 넣고 넣어 잡을 고 그리고 미자는 힘쓸 미자예요. 곰이 힘이 세잖아요. 그걸 우리가 줘서 곰, 웅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사설상에로는 고마성 이렇게 썼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고 뇌를 깃발이 이렇게 기가 축 늘어지는 것으로 뇌물을 설명했다. 기 늘어질 뇌. 그러니까 내천 이랬잖아요. 이게 우리말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우리말 뿌리를 찾아서 찾아가지고 정음사전을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제가 정음 3,300자에 대한 정음 사전을 냈는데 그게 다 옳다 소리 그것도 다 찾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식물에 관한 것과 동물에 관한 것을 지금 제가 못 찾았습니다만 일단은 정음 사전이라는 사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말을 찾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건요. 지금 금음에서 정월 초하루까지 가장 많이 불리워지는 노래가 까치까치 설날이에요. 근데 100년 전에는 까치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1527년부터 1910년까지는 까치라고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까치라고 쓰는 것이 과연 옳으냐? 까치라고 본말을 가르쳐주면서 까치라고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숙제인데요. 근데 제가 왜 이 말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가람이라는 말이 있고 가치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교육을 해서 그 말을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썼어요. 그 우리말이 왜만 내라고 쓰는데 내가 왜 내를 쓰는지 내 천자라고 하는데 내 훈을 몰라. 훈을 아는데 훈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기 늘어질 키가 쭉 늘어지듯이 냇물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여서 강이 되고 호수가 되니까 거기는 이제 가람이라고 썼다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보는 것인데 제가 이제 가장 훈몽자에서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용사서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용사서자에서 서라고 안 하고 그냥 훈만 따가지고 용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하면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이 용서하겠지. 용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500년 전에는 용사서자 그러니까 서자의 훈이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냐? 마음 접어볼 서자로 되어 있습니다. 훈이 마음 접어볼 훈이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닿아요. 왜? 내가 마음을 접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훈몽자에서 우리 말의 뿌리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요. 지금은 부자로 알려주는 그 말이 가사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의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우리말의 편천사에 가사멸이라고 하니까 감멸, 가멸 여러 가지로 쓰는데 가사멸이에요. 훈몽자에서는. 그 가사멸이 뭔가 했더니 멸이 오르락내리락 할 멸, 승강기. 오르락내리락 승강기를 상멸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하멸 그러면 내려가는 겁니다. 뭐 승강이라는 말 이렇게 색자로 쓸 거 없이 두 자로 써도 가멸. 근데 멸자가 멸망할 멸자의 음과 같으니까 우리가 그 말을 안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멸자가 가멸 오르락내리락 할 멸자예요. 그리고 사자가 줄사자예요. 남도 준다 이거죠. 그리고 가짜가 더할 가짜. 그러니까 남도 주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해지고서 부자가 되는 것이 부자다. 지금의 부자는요 수전 노거든요. 그냥 긁어 모으는 것이 부자예요.
근데 500년 전에 훈몽자에서 가사멸부라고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500년 전에 우리말의 뿌리를 찾는다면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이걸 하면서 제가 저 정음사전이라고 해서 냈는데, 이거 왜 정음사전이라고 하냐, 훈민정음이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에서 첫 쓰기 시작했으니까 정음 사전이라고 했고, 제가 훈민정음 나라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왜? 한글날이라고 하지 말자. 한글날을 기념하려면 주시경을 기념해야 돼요. 훈민정음을 기념하려면 정음날, 훈민정음날은 기니까 정음날 그래도 됩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요, 음을 바르게 해서 백성을 가르쳐 정음이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정음사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음사전을 만들면서 정음사전을 만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 정음사전에 풀이한 훈명자해를 푸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